과학적 시선으로 몰입해보는 시간, 과질러의 과몰입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과학을 즐기는 자 과질러입니다. 제가 이거 처음 이제 촬영을 해보는데, 과질러의 과몰입이라는 이 컨텐츠는 여러분들 흔히 재밌게 보시는 영화나 책, 그리고 뭐 OTT 시리즈물들을 보고 이거를 과학적 시선에서 한번 몰입해보면 얼마나 더 재밌어지는지 한번 경험을 보는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가져보고자 이렇게 촬영을 시작해보았습니다. 오늘 촬영에는 특별 게스트분 두 분을 모셨는데요.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지구상 과학 커뮤니케이터 중에서 가장 핫한 지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방금 소리를 내셨던 이름만 들으면 굉장히 차가워 보이지만 굉장히 정열적인 과학 커뮤니케이터 얼음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얼음입니다. 자, 오늘 이 지구님과 얼음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해볼 첫 번째 컨텐츠는 바로 최근에 개봉한 영화 아쿠아맨2 아쿠아맨과 사라진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다들 보고 오셨죠? 저 처음으로 혼자 영화관 갔어요. 처음 혼자 갔어요? 어땠어요? 너무 좋았어요. 좋았어요? 네. 사람 많이 없었나요? 시간대? 사람 꽤 있었어요. 꽤 그래서. 있었어요? 이게 아쿠아맨? 약간 히어로물이니까 많이 보러 오시더라고요. 얼음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는 이제 집 근처에 영화관이 있는데 아쿠아맨 진짜 하루에 한 번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맞아. 근데 언제 했냐면 10시, 밤 10시 반. 10시 그래가지고 반. 예, 애기 재우고 와이프의 동의를 얻어서 그 다음에 이제 가가지고 혼자 영화를- 보고 오셨어요? 네, 혼자 보고 왔어요. 네. 그러셨구나. 저만 내 아내랑 재밌게 죄송합니다. 아니 이게 영화를 봤는데 제가 일단은 여러분들 영화 보신 분도 계실 거고 안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영화 설명을 한번 짧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쿠아맨 2 그리고 아쿠아맨과 사라진 왕국 이 영화는요 소우, 컨저링, 애나벨, 더 넌 등 공포 영화의 대가인 제임스 완 감독이 5년 만에 아쿠아맨 1 뒤에 후속작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나온 아쿠아맨 2 영화가 이 시리즈물로는 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1편의 악당이었던 블랙 만타, 그러니까 이 만타가 가오리의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검은 가오리인 거죠. 검은 가오리가 해저에 사라진 왕국이 알 수 없는 힘을 얻어가지고 1편에 이어서 다시금 해저왕국 아틀란티스가 위협을 받는 내용입니다. 그 해저왕국 아틀란티스에 지키는 왕이 아쿠아맨인데요. 그래서 아쿠아맨과 블랙만타가 싸우는 이야기가 아쿠아맨2 사라진 왕국의 주된 스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쿠아맨으로는 아서 커리 역의 제이슨 모모아, 그리고 동생 옴 역의 패트릭 윌슨, 그리고 악당 블랙만타 역의 야히야 압둘 마틴 2세, 그리고 아쿠아맨 아내 역할의 엠버, 그 조니 뎁 아내. 네. 핫한 분이죠. 근데 이혼 문제가 있는데. 그리고 아쿠아맨 엄마의 니콜 키드만. 니콜 키드만 아세요? 아, 그럼요. 니콜 키드만 혹시 아세요? 저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여기서 세대 차이가. 니콜 키드먼을 그냥 들어만 봤다. 저는 니콜 키드만 하면 전 진짜 좋아하는 외국 아우, 배우거든요. 왜냐면 그 물랑 루즈에서 제가 처음 봐가지고 그 이후에 디 아더스. 이분이 전 남편이 이분의 전 남편이 되게 유명한 영화 되게 배우예요. 유명해요. 톰으로 시작해요. 톰 크루즈. 그렇죠. 네, 그분이. 아무튼 니콜 키드만이 많이 이제 나이가 되게 드셨구나. 야, 니콜 키드만 정도야 뭐. 네. 아내분이 보고 계십니다. 아, 네. 사랑합니다. 네. 그래서 아쿠아맨2를 이제 저희가 이거를 다 보고 한번 이게 과학적인 시선에서 좀 이야기를 해볼 거리가 좀 있어서 여러분들과 이런 시간을 마련해 봤는데요. 한번 영화 총평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지구님은 어떻게 영화를 보셨어요? 일단 저는 아쿠아맨 1은 못 봤는데요. 오. 2부터 봤는데 아, 진짜? 1은 정리한 것만 봤어요. 오케이. 유튜브에서. 근데 시작부터 바다 냄새가 일단 물씬 나는 맞아요. 오프닝이 되게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좀 뭐라 그러지? 그 마블 영화 보면 나는 히어로들 되게 많은데 물속을 헤엄치는 히어로는 한 번도 못 봤거든요. 맞아. 근데 이게 되게 신선했어요. 물속을 그렇게 자유자재로 갈 수 있다는 게. 그래서 약간 인간이 갖지 못한 다른 동물들의 재주를 부러워하는 게 또 한 번 느껴지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 CG로도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해양 영화, 해저 영화를 봤을 때 너무나 자연스럽고 볼거리가 좀 많다고 원부터 굉장히 핫했었는데 네. 얼음님은 또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과질러님이 이 프로젝트를 기획했을 때, 나를 좋아해서 나랑 하는구나 그랬는데, 뭐 대놓고 빙하 얘기 나오고, 당근 나오고, 그쵸. 이거 또 이용당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영화는 저는 히어로물을 좋아하는 편이고, 그리고 영화 자체가 굉장히 게임적인 요소랑, 맞아요. 그리고 굉장히 약간 인디아나 존스, 약간 이렇게 모험, 뭔가 이렇게 그렇죠. 뭔가를 문제 해결하고 이런 과정, 그리고 뭐 말장난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재밌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저도 뭐 일단 저는 히어로물 다 좋아해요. 마블도 음. 보고 이제 DC 영화도 많이 보는데 특히나 DC 영화 중에서는 아쿠아맨이 그나마 볼만하다라고 이제 평을 많이 받았었고 사실 이렇게 저희가 모이게 된 계기가 이제 뭐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지만 영화를 제가 먼저 보고 나서 이 영화는 기후 위기 영화다. 맞아. 지구 온난화에 대한 영화라고 너무나 대놓고 예, 대사로 치고 있는 굉장히 황당하지만 의미가 있는 영화였어요. 나쁘지 않았어요.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보고 인스타에다가 이 영화의 평을 잠깐 남기고 이 특히나 과학 커뮤니케이터 그리고 지구님 어른님이 이쪽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태그를 건 다음에 이 두 분은 꼭 보세요라고 했더니만 지구님께서 저한테 연락을 주셨죠. 찍자. 너무 잘했어. 이거 그냥 보지 말고 우리들끼리 같이 해가지고 한번 영상을 찍어서 아.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해보자 해가지고 이 자리를 이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이제 과몰입 포인트라고 해가지고 하나하나 주제별로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과몰입 포인트 첫 번째 기후 위기입니다. 오. 영화를 보신 분들께서는 저희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랬지 저랬지 이라고 들으면서 재밌으실 거고요. 혹시 영화를 보시지 않은 분들께서는 저희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되게 재밌겠구나 하면서 영화를 한번 보시면 더 큰 재미를 영화 속에서 느끼실 겁니다. 여기서 멈추고 영화 보고 오셔야 돼. 사실 그게 더 낫죠. 보고 오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근데 영화 보러 갔다가 저희 유튜브 까먹으면 안 됩니다. 다시 보셔야 됩니다. 예, 저장해서 아니면 미리 좋아요 눌러놓고 가세요. 첫 번째로 이제 기후위기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기후위기에 대해서는 아마 지구님이 많이 또 이야기를 하실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영화 속에서 이 악당 블랙만타가 그 아틀란티스의 오래된 에너지원인 오리할콘을 훔쳐가가지고 오리칼콘을 훔쳐가가지고 이거를 막 태웁니다. 근데 태우는데 그 악당 블랙만타가 얘기합니다. 이걸 계속 태움으로써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시킬 거야 라는 대사가 나와요.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그래서 실제 이게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과연 태우는 행위, 연소인 건지가 좀 궁금한데 지구님 이야기 듣기 전에 어른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일단은 실제 지구온난화의 가장 큰 원인이 연소죠. 태우는 제 생각에는 연소가 맞는 것 같아요. 이제 화석연료를 막 태우니까. 그리고 이제 막 뭐 일부 학자들이 뭐 소가 트름하고 뭐 방귀 뀌고 이런 것도 이제 메탄이 나오니까 걔네가 엄청 큰 거 아니냐 그랬는데 실제로는 인간이 많이 영향을 끼치는 것 같고, 그리고 왜 그 고위도에 있는 아니면 동해바다에 뭐 잠겨 있다고 하는 그 메탄 하이드레이트 그런 것들이 실제로 다 나오면 엄청나게 지구의 기온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메탄이 맞아요. 묻혀져 있다는. 지구님은 그게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완전히 동의하고요. 근데 가장 큰 원인이 어떤 행위냐보다는, 그러니까 이 지구온난화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의 시작이 그 석탄이라는 화석연료를 태우면서부터 시작했다. 요게 조금 더 좀 맞는 표현일 것 같고, 이 연소라는 게 결국 산소와의 강한 화학 반응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석탄을 태우면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게, 석탄이 탄소가 주된 성분이에요. C. 네, C. 그걸 태운다는 거는 산소랑 강하게 붙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산소 O2잖아요. 네, CO2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화석연료를 쓰면 쓸수록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많아진다는 거고. 근데 아까 어른님이 말씀하셨던 그 메탄 얘기했잖아요. 네. 메탄은 왜 문제가 될까요? 이산화탄소도 그렇고 메탄도 그렇고 둘 다 온실가스예요. 아. 둘 다 적외선 열을 흡수해요. 근데 문제는 메탄이 이산화탄소보다 한 20배 이상 더 강력하게 이 열을 흡수하거든요. 20배나요? 네. 그래서 이 지질학적으로 지구 역사를 쫙 봤을 때 메탄이 대기 중에 많아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이 이 멸종이 빠르게 진행돼요. 지금 이미 이산화탄소도 많지만 메탄까지 이렇게 네. 함유하게 되면 네. 더 가속화된다. 지금 영구 동토층 녹고 있다는 기사 가끔씩 나오잖아요. 근데 네. 영구 동토층에만 지금 거기 갇혀있는 메탄이 1,600억 톤이 넘어요. 뭐 어디 가늠이 안 돼. 감이 안 와, 그죠? 근데 그 지금 이미 녹고 있어서 실제로 거기 이렇게 구멍 난 곳에 불을 대잖아요. 그 불이 안 꺼져요. 계속 나오니까. 그럼 진짜 말 그대로 그 영화 속에서 얘기하는 그 오리칼콘을 태우는 행위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미치는 큰 영향도 미치지만 지구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우리의 어떤 행위 자체도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연소라는 행위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왜 블랙 만타가 그 대사했다고 했잖아요. 네. 지구온난화가 되든 말든 블랙 만타는 상관이 없잖아요. 지금 자기 이득만 얻는 그게 그렇죠. 중요하잖아요. 그게 원인이에요. 우리도 본인만 생각하고 우리 국가만 생각하는 그 태도, 그리고 지구 자원이 분명히 유한한데 무한하다고 믿고 마음껏 쓰는 그런 태도. 야, 태우는 것보다 우리 태도가 네, 태도. 더 문제가 있다. 그냥 영화에서 그걸 잘 표현한 거죠. 맞아요. 너무 이렇게 과장되게 오리칼콘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거기다 투영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떠들 수 있게끔. 그렇죠. 그 오리칼콘 네. 보면은 그 사실 그 오리칼콘을 설명해 드리자면 그 아틀란티스 왕국의 오래된 에너지원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아마 뭐 신재생 에너지를 쓰고 있나 봐요, 영화 속에서. 근데 그 오래된 에너지원의 그 자체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약간 녹색으로 표현이 네. 돼 있고 하였는데 지구님이 봤을 때는 그거에 어떤 에너지원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번? 일단 가상에 뭔가 우리 현실에서 똑같이 대응되는 건 없는 것 같고. 그렇죠, 네네. 근데 이게 어쨌든 태워서 이 지구온난화가 발생한다고 하는 거 보면 우리가 사용하는 화석 연료도 좀 생각을 한 것 같고. 그렇죠. 근데 얘가 우리 칼콘 걔가 이렇게 밀폐되어서 바닷속에 보관되어 있잖아요. 네. 그게 약간 그 원자력 발전하고 나면 사용 후 핵 연료라는 그 폐기물이 나와요. 핵폐기물, 네, 후쿠시마. 핵 폐기물도 약간 연상하게 하는. 그렇죠, 그렇죠. 색도 그러네. 약간 노란색이 아니라 초록색이고. 그러니까 이거 녹색 색깔도 보게 되면은 제가 딱 그 보자마자 떠오른 게 그 라듐 이런 게 생각이 났어요. 오케이. 그 마리 퀴리가 발견한 그 물질 중에 하나가 라듐이라는 물질인데 원래 그냥 금속 자체는 은백색인데 네. 얘가 이제 방사성으로 딱 보게 되면 약간 청록색을 띠거든요. 약간 에메랄드 그 색을 띄어서 영화 속에 나오는 그 오리칼콘 색이랑 좀 비슷하기도 하고, 그리고 특히나 우리가 보면은 녹색으로 표현되는 물질 보면 독성 물질, 방사성 맞아. 물질 이런 거 표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맞아. 아무리 에너지원이라고 하더라도 영화 속에서 그렇게 녹색으로 표현된 게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또 싶기도 합니다. 네. 녹색이 참 희한한 색인 것 같아요. 자연 표현하는 색깔이기도 하면서. 그러네요. 네. 방금 말한 것처럼 독성도 뜻하고, 그 해리포터에서도 약간 악한 기숙사 슬리데린이 초록색이거든요. 아, 맞아. 네. 그래, 맞아. 그래서 이게 저희는 사실 우리 생각해보면 서양권이랑 동양권이랑 약간 독성 물질에 대한 느낌이 다르대요. 그래서 서양권은 이 영화에서 나왔듯이 녹색이 굉장히 독성이 있는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가 비소라는 것 때문인데, 이 비소. 아르세닉. 발음이 돼. 이 비소가 구리랑 만나게 되면 산화 비소가 되면서 얘가 에메랄드 그린색, 굉장히 이쁜 색깔이 되는데, 그렇게 그게 합쳐지면서 해충 박멸이나 이런 거에 효과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인간한테도 나쁘긴 하겠지만. 당연히. 그래서 그런 디자인이 이쁘고 하다 보니까 그게 자꾸만 섞여서 만든 디자인이 있었으나 네. 당연히 인체에 몸에 안 좋았기 때문에 요즘에는 또 다른 방식으로 그 색깔을 표현하곤 하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독성 하면은 무슨 색깔 떠오르세요? 독한다. 독성. 검정색. 검정색도 저도. 있는데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게 안전성 평가를 보셨잖아요. 빨간색? 거기 독성이 보라색으로 표현해요. 보라색. 맞다. 그러네. 우리 그 중독되면. 중독되면 보라색 띄잖아요. 그래서 그런 보라색으로 표현해. 만약에 아쿠아맨 2가 한국 감독이었으면 보라색으로 표현했을 거다라는 생각을 혼자 한번 떠들어 보게 됩니다. 맞는 것 같아. 다음으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제 그 아틀란티스 왕국이 이제 회의를 하잖아요. 네. 근데 거기 보면은 왕국 회의에서 전염병이라고 표현하면서 해양 생물체가 죽어가고 있다는 걸 말하는 장면 기억나시죠? 네네네. 근데 해양의 산도가 높아지고 산소량이 감소한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해양 산성화를 의미를 하는 것 같아요. 이걸 또 전염병이라고 그 왕국 내에서는 표현을 하고, 기후 위기로 인해서 해양 생물들한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얼음님 의견 한번 먼저 들어보자면 어떤 얘기를 했어요? 일단은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실은 우리 지구온난화 하니까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온도가 올라가면 당연히 문제인데, 그게 왜 문제냐? 해양 산성화가 되니까 문제다. 이거죠. 그러니까 또 연결이 돼 있는데, 네. 중요한 건 이 영화에서 잘 표현한 것 같아요. 네, 단지 온도가 올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왜 해양 산성화가 되면 진짜 엄청난 멸종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거의 옛날 5대 멸종, 지난 5번의 대멸종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거의 그 수준에 거의 육박했다는 거예요. 네. 거의 뭐 숫자로도 뭐 많이 기사들이 나와 있긴 한데, 겨우겨우 살고 있는 거죠. 진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실제로 왜 바다 생물들은 얘네가 전염병으로 생각하기 맞는 게, 우리야 뭐 당연히 분석을 해가지고 어떤 원인인지 알지만 내가 바다에 사는 생물이라고 생각해봐.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아파. 뭔가 막 이상해. 환경이 이상해지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굉장히 좀 단순화해가지고 잘 표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 해양 산성화를 어떻게 얘기하면 제일 쉽냐면 정말 좀 이렇게 단순해서 얘기하자면 왜 그 탄산음료 먹으면 이빨 썩는다 그러잖아요. 네. 해양 산성화가 탄산음료가 되는 거예요. 맞아. 근데 이 해양 생물들은 몸을 이루고 있는 게 우리 이빨이랑 같은 성분이기 때문에 맞아. 네, 그만큼 그러니까 몸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그 산도가 그렇게 되면 몸 자체를 이루는 것도 힘들어져요. 근데 제가 맞아. 갑자기 궁금한 게 지구 온난화 뜨거워지는데 왜 해양이 산성화가 됐나요? 너무 바보 같은 질문인가요? 아니. 이 바닷물 속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아져요. 높아지면 네. 그게 이산화탄소 양 자체는 낮아지는데 네. 다른 그 녹아있는 기체 중에서 이산화탄소의 비율은 높아져요. 그게 많아지면 산성화가 네. 되는. 그러니까 재밌는 게 원래 해양이 육지보다 더 이산화탄소를 많이 흡수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 말 자체가 더 산성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구나. 네. 저는 이제 지구 온난화 쪽에서는 굉장히 문외한이기 때문에 이 두 분의 의견을 전적으로 들을 수 있는 이 자리가 굉장히 행복합니다. 감사하고요. 근데 해양 산성화가 되면은 바닷속에 사는 생물들의 의사소통도 방해한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게 저도 최근에 2022년에 나온 연구 결과를 본 건데 옛날에는 몰랐는데 해양 산성화가 되면 그 뭐 예를 들어서 해초도 그렇고 거기 있는 생물들도 그렇고 냄새를 만드는 곳들, 그다음 냄새를 인지하는 이런 기관들이 제 역할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예를 들어 거북이는 그 냄새를 가지고 길을 찾아서 멀리 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 냄새가 안 나니까 얘 입장에서는 내비게이션이 확 꺼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알을 낳으려면 산란기에 원래 가던 해변가로 가야 되는데 못 가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발견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몰랐던. 왜냐면 우리가 그동안 해양 생물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데서 구멍이 계속 나는 거죠. 저는 단순하게 그냥 온난화되고 뜨거워지니까 살기 힘들겠다가 아니라 이렇게 디테일한 문제들이 하나하나 발견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아직 모르는 게 많다. 그게 이게 제일 더 무서워요. 문제다는 거. 야, 내가 예전에 네. 그 이제 아르바이트를 잠깐 했을 때, 전 이제 바닷가에서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는데 그때 뱀장어를 연구하시는 어떤 박사님이 계셨는데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되게 많이 하는 거 같잖아요. 막 10년, 20년 전만 해도 일하고 해도 굉장히 과학이 발달했던 시기잖아요. 지금이랑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근데 뱀장어를 연구하는데 그 뱀장어가 어디 가서 번식을 하는지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진짜요? 그러니까 지금 지구님이 말씀하신 걸 여기다 입혀보면 지금 실제로 바다가 우리는 뱀장어 어디서 살아나는지 몰랐는데 뱀장어가 이제 갑자기 없어지는 거야. 근데 그게 해양 산성화랑 연결이 됐을 수 있는 거죠. 야, 그럼 그 뱀장어 짝짓기도 못하고 막. 예를 들면 어디서 알을 낳으러 가야 되는데 알도 못 낳고. 근데 뱀장어 만약 없어진 뒤에면 그걸 증명할 수 없는 거죠. 아예 이게 지구온난화랑 그래서 연관이 있어 없어를 사람들이 물어도 과학자들이 대답을 할 수 없는 게 샘플 자체가 이제 없으니까. 야, 여러분들 아쿠아맨 2에서 이렇게 굉장히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담고 있다는 거 이거 모르셨죠? 저도 몰랐어요. 지금 이야기 들으면서. 이게 기후변화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맞아. 그래서 기초연구가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당장 어디에 쓸모가 있는지를 얘기할 수 없는 게 이거의 가치예요. 맞습니다. 참 그 왕국 회의가 저는 자주 나와가지고 얘네 뭐 위험한 건 알겠는데 뭐 얘네 뭐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얘기하나 했었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좀 감독이 끌어오고 싶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다음 과몰입 포인트로 한번 넘어가게 되면요. 두 번째는 빙하입니다. 자, 빙하하면 이번에는 포인트가 이제 얼음림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얼음림으로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실제로 이제 빙하를 다녀오셨던 습지를 다녀오셨던 남극에 다녀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질문들이 이제 얼음님께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영화를 자체 2를 딱 보자면 그 제목 시퀀스 있잖아요. 거기 나오는 게 빙하가 이렇게 막 녹아가면서 그 아쿠아맨 2, 사라진 킹덤 이렇게 나와요. 맞아요. 그게 근데 저는 보면서 뭐 그래픽이구나 했지만 그 빙하 녹는 거 솔직한 마음으로 우리나라랑 뭐 큰 상관 있나라는 생각을 해요. 솔직히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 많죠? 많으실 것 같아요.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거에 대해서 얼음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우리나라는 중위도에 있긴 한데 중위도가 뭐예요? 우리 왜 독도는 우리 땅 노래 지구본 부르는데 가져와야 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공부하겠습니다. 30도에서 40도 사이 위도, 여기 중위도에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빙하 연구하면 아니 우리나라 뭐
남극에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유럽처럼 네. 고위도에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굳이 빙하 연구를 해?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 이런 거랑 연결이 있는 게 결국 보세요. 지금 그린란드 빙하가 엄청나게 빨리 녹고 있는데 막 찾아보니까 무슨 뭐 200억 톤이 매년 녹고 있고 속도가 최근 5년 동안 계속 빨라지고 있고 최근에는 정말 빨라지고 있다는 거 녹는 게. 근데 재밌는 게 우리나라가 해수면 상승 속도가 전 세계랑 예를 들면 주요 도시들이랑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높아요, 더. 아, 진짜요? 빠르다 이게. 빠르게 해수면이 상승하고 그다음에 기온 상승도 생각보다 되게 빨라요. 맞아요. 제주도는 통계적으로. 이미 2도 이상 올랐어요. 세계 평균보다 우리나라가 빨라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몰라? 관측경은 아직 정확히 몰라요. 이유는 네. 이게 근데 그거랑도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뿐만 아니라 온실가스를 많이 내뿜는 국가일수록 온도가 빨리 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방구를 꼈는데 네. 내 코가 엉덩이 쪽에 있으면 냄새가 심하고 멀리 있으면 안 심할 거 아니에요. 그럼 비슷해요. 몰랐지. 낄 때는 몰랐지. 낄 땐 몰랐지. 이불 속에 있으면 아는 거야. 근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당연히 이런 해수면 상승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 다 같이 지구에 사니까. 그래서 이게 진짜 해수면 상승하는 게, 얼음이 녹는 게 우리나라랑도 정말 바로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근데 그래도 말씀 들으니까 좀 위험하겠구나 하는데 상승하는 게 뭐 조금 뭐 오르고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나쁜 놈인가요, 제가? 아니, 그거는 맞는 말이긴 해요. 네, 왜냐면 네. 아무리 많이 녹아봤자 네. 한 2050년 돼도 한 몇 센치 정도 상승하고 2100년 돼도 사실은 뭐 얼마 상승은 안 해요. 근데 문제는 얘네는 계속 이렇게 관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관성이 있는데 우리가 딱 이산화탄소 배출을 멈춘다고 해서 바로 온도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조심하자 이거죠. 조심해야 된다. 그럼요. 언제 이게 넘어서 걷잡을 수 없을지 모르니까. 그리고 이거를 가장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사례가 이번 겨울 날씨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에 특히 크리스마스 때 엄청 추웠잖아요. 맞아요. 기억나세요? 네. 그게 북극에 있는 그 공기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원래는 북극 공기는 북극에만 갇혀 있어야 돼요. 제트기류라는 게 막아줘요. 근데 이 북극이 따뜻해지면서 이 제트기류가 약해지는데 약해지면 이렇게 요동을 쳐요. 그러니까 북극 공기가 밑에까지 내려올 수 있는 기회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상기후 뭐 발생하고 네, 이런다는 맞아요. 거구나. 저 이제 알았어요. 와. 그러니까 이 지구는 무조건 원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서만 이쪽의 일이잖아. 네. 이게 아니라 여기서 맞아요. 시작되는 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맞아요. 어디에도 다 영향을 미칠 수 옛날 있다. 학교에서 난 잘못 안 했는데 내 짝꿍이 잘못했으면 인간 전체가 혼나잖아요. 맞아. 그거예요. 그거랑 같아. 와. 그 지구는 억울해도 어쩔 수 없어. 지구는 굉장히 오래된 시스템이죠. 원 시스템이죠. 보수적인 행성. 그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해가 확 되네요. 지금 우리 북극 굉장히 위험한 게 확 느껴지는데요. 그럼요. 이거 그리고 빙하 깨지는 영상이 초반에 막 나와요. 그래가지고 맞아. 그 빙하를 실제 연구했던 연구자로서 네. 그 영화 속에 그 깨졌던 모습들이 실제랑 좀 유사했나요? 거기 빙하 깨지는 게 두 장면 정도 기억이 났는데 첫 번째는 이제 막 그 빙하 표면이 막 갈라지는 네, 그 맞아요. 장면. 사실 그거는 사실 지진이 갈라지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빙하가 갈라지거나 뭐 이렇게 크레바스가 생기는 모습을 실제로 보기는 저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가셨을 때는 네. 실제로 일어나는 실제로 거 봤으면 여기 그럼 없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다행이네요. 이제 크레바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면 네. 대충 감이 오실 텐데 크레바스가 이렇게 빙하잖아요. 네, 빙하. 하천할 때 네. 흐르다가 지지되는 부분이 없으니까 얘네가 흐르다가 부서져 나가는 거예요, 무게에. 그래서 이렇게 툭툭툭 갈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위에 눈으로 덮이면 이제 밑에가 얼마나 뚫려있는지 모르는 크레바스가 되는 건데 실제로 그렇게 갈라지거나 이런 거는 보기 힘들고 우리가 지진 나는 거 못 보는 것처럼. 예, 근데 이제 헬기 타고 지나가다 보면 크레바스가 생겨있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 근데 그 왜 벽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건 이제 빙붕이 될 수도 있고 바닥에 떠 있으면 빙붕이고 아니면 이제 빙상인데 걔네가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 모습 있잖아요. 네네. 그건 정말로 우리가 뉴스에서 봤던 미디어에서 실제로 우리가 봤던 모습이랑 똑같더라고요. 제임스 왕 감독이 진짜 잘 만든 것 같아요. 그거를 보여주고 싶었나 봐. 그러면 그쪽 이제 깨지고 나서 이제 사라진 왕국이 막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약간 얼어붙은 듯한 얼음 기둥들도 있고 그리고 거기 안에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맞아요. 물론 이제 저주에 걸린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딱 박혀 있는데 화석
화석도 뭐 갑자기 이렇게 매몰되면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화석도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고립되느냐, 그러니까 맞아요. 얼마나 빨리 매몰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이거 관련해서 재밌는 게 우리나라에 공룡 뼈 화석 별로 없잖아요. 아, 별로 그래요? 없어요. 뼈 화석은 별로 없고 발자국 발자국이 화석. 많아요. 근데 이게 뼈 화석이랑 발자국 화석이 만들어지는 그 퇴적 환경이 달라요. 그럼 어떻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 뼈는 빠르게 퇴적돼서 빨리 고립이 돼야 돼요. 딱 매몰이 돼야 되는데 발자국 화석은 그렇게 빨리 뭔가 덮여버리면 네. 화석으로 남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진흙 바닥에 네. 발 이렇게 꾹 눌렀다가 떼면 이렇게 찐득하게 남잖아요. 그쵸, 네. 근데 그 위에 누가 또 밟으면 그쵸. 없어질 거 아니에요, 내 그쵸. 발자국이. 네, 네. 그러니까 그것처럼 얘는 어느 정도 굳은 다음에 뭔가가 이렇게 쌓여줘야 되는 환경이라서 퇴적이 느려야만 발자국 화석이 만들어질 수 있고 빠르면 뼈 화석이 잘 만들어질 수 있고. 아, 그러면 옛날 생물들은 우리나라에서 그냥 스쳐 지나간 걸 가기만 했고. 아니죠. 그러니까 죽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죽었는데 뼈는 화석으로 남지 못한 거죠. 빠르게 묻어주지 빠르게 그게 못하니까. 안 되니까. 지구가 공부 열심히 안 했잖아. 여러분들 혹시 제 영상을 보신 거 알겠지만 저는 지구과학을 많이 선호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배워가는 거죠. 여러분 저랑 비슷한 사람도 있잖아요. 소리 지르세요. 아우, 그거 신기하네요. 네. 그렇게 그 차이에 따라서 발자국이 있는지 뼈가 있는지 그게. 근데 실제로 잘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석이 뭔가 되려면 색을 그대로 남으려면 갑자기 맞아, 해야 갑자기. 되잖아요. 그래서 되게 나 이거 보면서 실제로 화석도 좀 과장됐지만 저렇게 해야 남지 않을까? 네, 우리가 본 만약에 생물 화석이 있다면 저는 그거밖에 안 봤어요. 아이스 에이지에서 갑자기 꽁꽁 추워가지고 동물들이 이렇게 얼리면 영화 아이스 그런 에이지에서 식으로 빨리 얼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쵸. 그게 실제로 생물이 남으려면 그렇게 해야 그런 된다는 식으로. 거지. 오케이. 빨리 딱 그치. 지금 이 대기랑 다 차단이 딱 돼야 돼. 그치.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또 지구과학을 배워가요. 훌륭합니다. 그리고 보면은 블랙만타가 마지막에 사라진 왕국의 옛날 왕을 이렇게 깨워내기 위해 가지고 빙하의 약한 부분 어딨어? 거기에 미사일 쏴! 이런 장면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맞아. 빙하 약한 부분 찾았습니다. 거기 쏘겠습니다. 하면서 미사일을 빡 해가지고 깨잖아요. 그런 장면이 있었나? 주셨어요? 그게 있는데, 얼음님께서 보셨을 때, 진짜 빙하에, 저는 다 튼튼해 보이는데, 그 약한 부분이 있나요? 따로? 근데 일단은 약한 부분이 당연히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빙하가 쌓여서 층층이 쌓여서 된 얼음 덩어리인데 당연히 물리적인 특징이 다르겠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지금 극지연구소에 계신 박사님이 그 연구를 하세요. 그래서 실제로 폭약을 설치해서 왜냐면 뭔가 이렇게 지진파, 탄성파 탐사를 하려면 뭔가 이렇게 꽝 하고 지진을 일으켜야 되거든요. 억지로. 그거를 폭탄을 써요. 그래서 폭탄을 설치하고 터트려서 걔네가 이제 탄성파가 반사돼서 오는 걸 가지고 층을 구분하거든요. 그러면 폭탄을 설치를 해서 네. 그게 터지고 그 그치. 터지는 걸 실시간으로 측정을 해서 그렇죠. 그 빙하를 분석을 한다는 맞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걸 보면 어디에 얼음층이 있고 어디에 조금 약한 연약한 층이 있고 이게 보이는 거죠. 어디에 안반이 있고. 약간 엑스레이로 그렇지. 뼈 찍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지. 엑스레이 그 파가 지나가면서 우리 피부는 잘 지나가니까 까맣게 보이나요? 네네. 까맣게 보이고 뼈는 잘 못 가니까 하얗게 보이고. 그런 식으로 빙하의 맞아요. 약한 부분을 그리고 확인할 수 있고. 뼈의 밀도가 낮으면 좀 반사가 덜 되고. 덜 되고. 그런 식으로. 역시 이게 빙하 연구하셨던 분은 옆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 영화에서 일찍 죽은 대학원생인가요? 네. 신박사님 조수. 초반에 나왔던. 그분이 막 이렇게 지진계 보여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맞아. 저는 이렇게 그냥 동글동글 돌고 있는 것 같았는데, 그런 게 다 그런 그거 좀 거를. 이상한데. 그건 조금 이상했는데 어쨌든. 그거보다는 최신 기계겠죠? 아마 그럼요. 연구하는 건. 그럼요. 어쨌든 너무- 지진파를 본다는 것 자체가. 맞아요. 네. 그거 웃긴다. 근데 대학원생 얘기를 해서 그런데 그 대학원생인지 사실 몰라요? 왜 대학원생이라고 그랬었어? 일찍 죽어서. 근데 저는 그거 딱 초반에 이제 사라진 왕국을 찾으려고 이렇게 검사를 하잖아요. 근데 그 과학자들 보면은 특히나 남극 가는 과학자들 보면 빨간색 옷 많이 입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른님도 그 빨간색 옷 입고 있는 거 제가 봤는데 네. 원래 남극에서는 빨간색 옷을 입어가지고 좀 뭐 구조도 잘 되게 뭐 일부러 그렇게 입는 건가요? 그거보다는 네.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이 빨간색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진짜요? 별 이유가 없어요? 저는 그런 이유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다른 그쪽 나라 이동은 사람, 아닌 것 같고. 다른 나라 사람들. 특이한 게 우리나라랑 중국 사람들이 좀 빨간색을 좋아하고 왜 그 얘기 알죠? 제주도 가서 빨간 옷 입지 말라고. 왜요?
제주도 가서 빨간 옷 입으면 단체 손님들이 중국 사람인 줄 알고 같이 저봐 몰라? 하는구나. 진짜 몰랐어요, 저. 그래서 오. 제가 이제 남극에서 갔다가 나올 때 네. 어떻게 나냐면 미국의 남극 제일 큰 기지가 맥머도라고 미국 기지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기지에 도착하면 거기는 상주 인구가 3,000명 정도 되거든요. 거기 기지에. 그리고 밥 이런 게 다 공짜예요. 거기는 마을이에요. 빌리지가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외국 사람들 엄청 많이 만났을 거잖아요. 근데 빨간색 옷은 우리나라랑 중국 정도밖에 없었던 것 같고 외국인들은 파란색 많이 입고 노란색, 아, 검정색. 진짜 다양하구나. 네. 오, 진짜요? 우주 비행사들은 그 귀환할 때랑 그 올라갈 때 주황색 옷 입는 게 바다의 보색이 그럴 수 주황색이어서 그런 거거든요. 네네. 아, 진짜요? 네, 파란색의 보색이 그럴 수 주황색이어서. 있어요. 혹시 몰라서 네, 확인을 네, 하기 네, 위해서. 네. 야, 이 색깔이. 저 그래서 빨간색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런 느낌은 없어요. 오, 이거 네. 새롭게 알아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나라별로 그냥 선호하는 네, 스타일로 남극. 오, 네, 알겠습니다. 와, 재밌네. 세 번째 과몰입 포인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세뇌입니다. 아. 그 영화 속에 보게 되면은 그 아쿠아맨이 들고 있는 삼지창도 있는데 그 악당 사라진 왕국의 그 왕이 그 영혼이 깃든 블랙 트라이언트 이게 합쳐져요. 이게 부러져 있던 거 합치면서 이제 블랙 트라이언트가 만들어지는데 이제 그거를 들고 원래 1편의 쩔이었던 블랙 만타가 엄청 세져가지고 다시 공격을 하러 들어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봤을 때 물건만으로 세뇌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오름님 어떠세요? 뭐 이거는 사실은 뭐 우리 과질러님이 뭐 더 잘 아시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뭐 그렇긴 한데 뭐 영화 속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오, 그 맞아요. 히어로물 이거 한번 떠오르는 대로 한번 얘기해 뭐 볼까요? 떠오르는 게 전 쇼핑할 때 쇼핑할 때요? 물건만 봐도 아, 이거 딱 그거 말고 이거 내 거야. 아, 오, 그 일리 있네요. 그거 누가 세뇌한 말고 거예요? 저는 반대로 네. 저는 저건 신세계 내게 이런 아니야. 이렇게 들어갔는데 딱 어디 아울렛 같은 데 가면 네. 와이프가 네. 저거 너무 마음에 저거는 우리 게 아니야. 가격 보고면서 아니야. 가격표가 세네. 반대. 사모님만 세뇌가 됐고. 그치 나는 이제 반대로. 그것도 좀 연구해 볼 만하네요. 그건 그렇고 네. 영화에서는 뭐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로키. 그쵸. 네, 테서렉트. 어벤져스에서. 네, 네, 그거 어벤져스에서 있고. 그 테서렉트는 그 창에서 딱 했더니 바로 우리 편 되고 이 누구죠? 호카이가 그 윈터 솔저 그거 하이드라인가? 거기서 이제 그래. 세뇌하는 말로. 단어 막 얘기하니까 그래. 바로 세뇌 모드로 그 10개 단어. 넘어가버리는 거. 네, 맞아요. 맞아요.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저는 영화 향수도 생각났었어요. 아, 향수. 향기로 뭔가 사람이 사람들이 다 혹해가지고 그 만든 누구나 매혹시킬 수 있는 향기에 맞아요.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막 다 따라가도 결국엔 뭐 비극적인 맞아요. 전 먹는 거. 먹는 거 응. 음식 사진만 보면 아니 음식이 앞에 있으면 안 먹을 수 없잖아. 좀 힘들지. 아니 누가 세뇌하냐고요? 오늘 컨셉이 약간 그쪽으로 가시기로 한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전문가에서 일단 먹는 거, 그리고 좋은데? 사는 거, 네, 이런 걸. 그 절대반지 이런 것도 있어요. 맞아. 절대반지 딱 꽂으면 네. 막, 누구죠? 아, 이름이 프루도인가? 프로도. 프로도가 끼면 막 점점 변해가. 맞아요. 제가 또 이제 내각자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솔직히 말해서 뭐 물건으로 세뇌하기는 솔직히 쉽진 않아요. 근데 그거와 비슷한 개념이 있을 텐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스라이팅 들어보셨어요? 그럼요. 근데 이게 내각 용어는 아니고요. 오. 사실 이게 1938년도에 연극으로 나왔고, 그리고 1944년도에 영화로 나왔던 가스라이트라는 영화. 거기에서 비롯된 심리학적 용어라고 합니다. 오, 몰랐어요. 네, 근데 이게 내각적인 용어 아니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용어 가스라이팅이라는 이 자체는 정서적 학대, 정서적으로 사람들을 피폐하게 만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심리학적 용어인데요. 그 가스라이트 영화에서도 보게 되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있는데 둘이 이제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데 이제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이 이제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 주인공이 물건을 찾으려는 게 없어요. 오케이. 내가 물건 어디 놨지? 했는데 사실은 남자 주인공이 그 물건을 숨겨놓은 건데 이렇게 얘기해요. 여보, 너가 그거 잊어버린 것 같아. 뭐 없는 사실을 얘기하는데 워낙 내 남편을 믿으니까 나 그런 기억이 없는데? 라고 했는데 그런가? 그런 작은 사건들이 쌓이면서 결국에 여자 주인공이 미쳐가는 그런 영화가 이게 가스라이트 영화거든요.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생기는데 그럼 이거랑 리플리 증후군이랑은 뭐가 달라요? 그렇게 믿으면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일을 겪지 않고 나는 그런 게 아닌데 네. 내가 그렇게 믿어버리는 거. 그럼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예. 가스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보통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고 기억을 하는 거는 본인의 스스로의 주체적인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우리가 잘못된 믿음으로 어떤 타인에게 받는 정보라던가 아니면 일방적인 정보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본인 스스로 판단을 하지 못해요. 우리가 뇌가 기억을 저장하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고 그리고 판단하는 기능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아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내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가스라이팅 된 상태인데 리플리 증후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오히려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뭔가 되고 싶어 하고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경험하지 않았지만은 그 정보를 내가 계속 입력을 하는 거야. 마치 그게 내가 된 것처럼. 어떻게 보면 약간 정반대되는 느낌일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이게 내각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현상이고 그러니까 실제로 있으니까. 네, 세뇌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일상 속에서도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게 아닐까. 근데 이제 세뇌라는 것에서 굉장히 앞서 어른님과 지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양한 환경적으로 경험을 해볼 수 있다는 거. 맞아. 그리고 이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런 가스라이팅은 권력 관계에서 더 많이 맞아요,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교수님과 대학원생의 관계 이런 거에서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맞다고 들고 가도 본인의 경험담 아니죠? 데이터를 맞다고 들고 와도 이게 틀렸다? 틀렸나? 그럼 내가 고쳐봐야지. 근데 또 맞는데 다시 가져가고 뭐 이런 경험들. 그렇지만 뭐 제가 당했다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런 경험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립니다. 예. 편집을 해야 될까요? 아니. 네. 그래서 세뇌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려봤고요. 이제 네 번째 과몰입 포인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과학자로 표현이 됐던 닥터 신입니다. 스티븐 신. 스티븐 신. 사실은 이게 뭐 과몰입 포인트로 정의를 해야 될까 싶기도 했었지만 사실 우리가 과학인이기도 하고 과학 커뮤니케이터도 하지만 다들 이 과학계에 발을 한번 들여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영화 속에서 이 과학자를 표현하는 게 어떤 표식으로 표현하는지를 하나하나씩 한번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영화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외국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인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맞아요. 닥터 신, 스티븐 신이라고 한 거 보니까 아무래도 한국인의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진짜 제일 궁금했는데 어쨌든 딱 보자마자 똑똑한 역할 아시아인한테 줬구나. 딱 그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근데 제가 얼핏 듣기로는 해외에 나가서 그 각 나라별로 박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한국인, 중국인을 되게 선호한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외국인들은 뭐 9 to 6 해가지고 딱 본인 할 일을 하는데 한국인들 그리고 아시아인들은 그런 시간 관계없이 그냥 미친 듯이 그 과제가 끝날 때까지 열심히 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그 미국의 스탠딩 코미디라고 하나? 네. 무슨 그런 데서 그런 코미디를 했던 게 기억이 나요. 뭐냐면 나는 이제 동양인이어서 여러분들보다 동양인 친구가 많다. 그 말은 너네보다 내가 의사랑 변호사 더 많이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거든요. 근데 다 웃고 이제 그게 일반적인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맞아. 그 사람 동양인들은 열심히 일하고 그만큼 또 보상도 사회적으로 많이 얻는. 근데 나는 신 박사가 한국 사람이라는 거에 동의를 못하겠어. 왜요? 딱 봐도 한국 사람 느낌은 아니야. 약간 홍콩 그쪽 느낌. 약간 느낌이. 그 배우분을 힌트가 제가 있어요? 아니 한국 없어요. 사람일 거라는 힌트가 있어요. 저는 그냥 신이라고 해서 신. 나는 신은 다양히 그러니까 이런 있을 수도 한문권에서는 있으니까. 당연히 다 있을 것 같고 약간 홍콩 느낌 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 그 배우분이 한국계 배우세요. 그래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저는 또 알고 있으니까 했는데 그것도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어요. 맞아. 네, 알겠습니다. 근데 거기 그 과학자 그 스티븐 신이 거기 막 물속에서도 다 이렇게 수영도 하고 엄청나게 활약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찌질한 활약이라고 해야 될지 과학자가 저런 일까지 해야 돼. 그러니까요. 이런. 막 거의 2인자 아니에요? 뭐 아기 납치까지도 하고 다 하거든요. 인정. 근데 남극 갈 때 그 체력 검사 하지 않아요? 너무 당연한 체력 검사 하고요. 거의 뭐 그 가기 전에 아예 뭐 이렇게 합숙해가지고 생존 훈련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부산에 가서 해양연수원이라는 데 있어요. 거기 실제로 해상 훈련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레펠 이거 올라가는 것도 하고 떨어지는 것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인공 구조물 가지고 헬기 모형으로 헬기가 만약에 바다로 떨어졌을 때 해주고 잠궈버려요. 그래서 거기서 탈출하는 것도 훈련하고 굉장히 다양한 훈련을 그거 다 해요. 하신 거예요? 당연- 다 통과하신 거예요? 당연하죠. 그럼요. 대단하셨네. 못했을 것 같은데. 저 아는 교수님은 거기서 막 현타가 와가지고 그만뒀다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그럴 수도 안 있겠구나. 간다 이렇게. 아, 저도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당연히 살아남으려면. 해야죠. 그럼요. 그리고 그런 것도 되게 많이 봐요.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까.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남겨 갈 때는 필수적으로 내가 그러니까 잘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약의 도움을. 그래서 그런 거 다 알려줘야 돼요. 알러지도 당연히 알려줘요. 그 심리 상담가도 가지 않아요? 안 가나요? 심리 상담가가 가지는 않고, 그래요? 가지는 않는데, 이제 좀 그런 제약은 좀 있는 게,
의사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의사가 어떤 전공이냐에 따라서 좀 약간 갈 사람들이 좀 준비해야 될 게 좀 다르죠. 그래서 심리 쪽은 제가 볼 때는 도움 받을 수 없어요, 아직은. 근데 지구님이 그 영화 보시고 그 과학자 얘기할 때 그 과학자가 했던 대사가 대단해 막 이런 대사에 대해서 맞아. 굉장히 꽂혔다 그랬는데 아니 그걸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굉장해 이거를. 아니, 그러니까 방금 이 얼음 그 절벽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괴물한테 동료가 맞아. 죽는 걸 보고 그 다음에 그 블랙 만타가 와서 바다 들어가자고 하니까 막 싫다 그랬잖아요. 근데 막상 들어가서 또 보니까 막 굉장하다고 막 좋아서 사진 찍고. 맞아 기억나요. 네. 그게 너무 뭐랄까 그 약간 R&D 예산이 삭감돼도 연구 결과 잘 나오면 좋아하고 있는 과학자들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해 보인다. 그리고 녹음을 엄청 많이 해요. 맞아. 얘가 아이패드도 없나 봐. 계속 그 구시대적인 그 카세트 테이프 녹음처럼 막 이런 걸 하고 연구 있던데. 그 기록도 열심히 하고 과학자의 이런 포인트를 참 잘 넣은 것 같다. 사실 전 보면서 그렇게 기록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 연구 노트 열심히 써야 되는데 지금 안 쓰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반성을 하면서 보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블랙만타가 계속 수족처럼 부리잖아요. 그 과학자를. 그러면서 이제 아쿠아맨이 약할 수밖에 없는 그 초음파 공격을 할 때 그 쏘는 걸 다 과학자한테 시켜요. 맞아요. 와, 그거 보면서 어떻게 그러니까 핵무기 키를 이제 과학자 들고 있는 거죠. 그 마지막에 그 아쿠아맨 아들을 그 이렇게 데리고 오는 것도 신 박사한테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샘플이니까 너가 과학자니까 네가 해야 돼. 이런 샘플링은 과학자가? 그거를 저는 이제 교수님이 대학원생한테 시켜가지고 너가 이거 잘 챙겨 드라이 아이스에 잘 넣어가지고. 아니 어떤 경우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신박사가 한 대사 중에 그 지구 환경이 완전히 바뀔 거다 경고를 하는데 이제 맞아. 블랙만타는 힘을 계속 이제 세뇌당해가지고 힘을 계속 얻어야 되니까 그걸 무시를 하잖아요. 네, 그거 보면서 이제 지구님이 맞아요. 생각했던 게 있다고. 이게 완전히 완전 현실 그대로를 반영한 거 아닌가. 맞아요. IPCC에서 계속 보고서로 지금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지를 사람들이 읽으면 그냥 바로 알 수 있게 쉬운 내용으로 보고서를 내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떤 나라도 그거를 심각하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지 않으니까. 왜냐면 우리 국가가 경제가 살아야 돼. 요거 하나로 그 수많은 과학적인 경고들을 지금 다 무시하고 있잖아요. 저 솔직히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방금 이 얘기 들으니까 그 보고서 얘기하니까 우리 뭐 후쿠시마 원전수 폐기하는 거 보고서 뭐 괜찮다 이러는데 우리는 아주 열심히 잘 받아들이는데 왜 못 받아들일까 다른 나라들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체적으로 좀 근데 지금 듣고 보니까 나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했는데 지금 듣고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IPCC에서는 실제로 보고서를 내는데 다 못 보니까 너네 정책 위반자를 위한 요약본을 내가 만들어줄게 하고 요약본을 만들어주고 교육자들을 위한 요약본을 만들고 심지어 거기 참여한 과학자들이 파업하듯이 우리가 이런 연구 결과 내용 뭐하냐 들어주지 않는데 그러면서 막 그런 운동들을 하거든요. 맞아. 근데 우리는 관심이 없지. 그리고 정책 위반자들도 관심이 없지. 저 본 것 같아요. 무슨 신문기사에 실제 연구자들이 어디 맞아. 무슨 건물 가가지고 시위하고 했던 그런 거 맞아. 봐요. 유럽에서. 근데 실제로 진짜 우리가 생존이 걸린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그거를 무시하고 있고 과학자들은 힘이 없고 옆에서 얘기는 하는데 야, 너 예산 삭감해버린다. 너 그냥 해. 연구해. 이러고 있으니까. 청부과학이라고 해서 청부과학이요? 청부과학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슬퍼. 그 석유 회사에서 과학자들한테 돈을 주고 지구온난화는 거짓이라고 해라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부에서는 근데 어떤 과학자들은 기후변화 이거 거짓말이래라고 하는 그런 음모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얘기하는 사람들 과학자 맞긴 맞거든요. 대신 석유 회사로부터 돈을 받은 과학자들인 거죠. 그치. 네. 그래서 그런 거를 근데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 그런 것까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혼란스러우니까 맞아.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 정리해서 뭔가 이렇게 전달이 잘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좀 안타깝죠. 저희 지금 이 과질러의 과몰입에서 아쿠아맨의 그 과학자 모습만으로도 우리 전반적인 국제 정세서부터 IPCC 보고서까지 IPCC. 지금 우리가 이야기가 나누는 시간을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한글 버전으로도 기상청에서 이렇게 번역 쫙 해가지고 예쁘게 또 내줬거든요. 진짜 너무 어려우면 그 아까 얘기한 정책 위반자를 위한 요약본만 봐도 중요한 내용은 다 들어있어요. 왜냐면 정책 위반자를 위한 건 뭐냐면 진짜 떠먹여 준다는 거거든.
이렇게 하면 된다. 뭐 이런 그렇지. 수준으로요. 이거만 보면 돼. 이건데도 사실 잘 모르죠. 아, 근데 저는 진짜 심각하게 반성하는 게 뭐냐면, 지금 두 분께서 IPCC 뭐 이런 보고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옆에서 들으면서 뭔 보고서인지 대충은 알겠는데, 안 읽어본 거야. 그러니까. 맞아요. 뭔지를 잘 몰라.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여러분들을 대변하는 겁니다. 아마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그럼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아래 댓글에다가 걸어둘 테니까 한번 보세요. 네, 보시고 저도 볼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서 어떤 이야기인지를 한번 맞아요. 네, 경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어서 얘기를 하면은 그 과학자가 썼던 그 초음파, 음파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오케이. 그 음파 공격이 그 아쿠아맨에 이렇게 막 힘들게 하고 막 하잖아요. 보통 이 초음파 같은 게 이게 신경계를 교란하고 막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과연 초음파가 어떻게 쓰이나? 그 초음파가 신경계를 근데 진짜 교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도 찾아봤거든요. 잘은 몰라서. 근데 그거를 교란한다는 뚜렷한 증거는 없어요. 왜? 왜 돌고래 떼죽음 있고 막 이런 게 다 그런 뭐 거. 그런 거는 이제 초음파를 이제 쓰고 있는 영향받아서. 영향받는 이제 동물들이 이제 떼죽음을 당한다거나 이런 영향은 있는데 우리 인간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아직 명확하지가 않대요. 그래서 한 사건이 있었는데 인간한테요. 네. 그 쿠바 쪽에서 일어난 일인데 2만 헤르츠, 20만 헤르츠인가 2만 헤르츠로 쿠바에서 이제 음파를 쐈대요. 근데 그 주변국에 있다는 그 외교관이 그걸 계속 2달 동안 지속적으로 노출이 돼서 뭐 어지럼증과 구토, 막 이상 현상이 있다고 호소를 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 법적 분쟁이 벌어졌는데 그 뚜렷한 증거가 없다. 네, 그렇게까지 의외다. 판결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조금 의아하다, 뭔가 효과가 있을 텐데. 물론 더 찾아보면 혹시 초음파 전문가계 계시면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 있을 것 같은 생각이 그냥 뇌피셜. 갑자기 그 생각나는데 저 옛날에 학생 때 독서실 가면 MC 스퀘어. 그것도 그쵸, 약간 이런 광고 아니었어요? 약간 이런 공격적인 초음파는 아니지만 약간 영향을 줄 수 있죠. 어떤 패턴을 주는 거예요, 뇌에. 안정적인 패턴을 줘서 집중을 더 할 수 있게 하는 게 MC 스퀘어인데 사실 우리가 초음파, 음파 공격으로 하지 말고 조금 초음파 쪽으로 넘어오면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초음파가 있어요. 뭘까요? 이거. 얼음님 아시죠? 알죠. 산부인과 가서. 초음파 검사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약한 힘의 초음파로 해가지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초음파인데 요즘에는 그 초음파를 이용해가지고 암 치료를 타겟을 딱 정해서 암 치료도 할 수 있다고. 가능하겠다. 네, 암 치료도 할 수 있다 그러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죽일 수 또 치료할 수 있다 가능성을 보이는 논문도 나왔어요. 우와. 최근에.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그 바깥쪽 겉면을 초음파로 이거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연구 논문인데 아직 그걸로 치료 효과가 뚜렷하다까지는 아직 안 나왔다고 해요. 근데 생각해보면 초음파라는 게 이제 에너지 레벨이 올라가는 거니까 그렇죠, 확실히 뭔가 저는 그러니까 사람한테는 영향을 못 줄 수 있지만 우리 미개하니까. 근데 이제 아쿠아맨이나 왜냐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헤르츠가 딱 정해져 그렇지, 있잖아요. 그렇지. 이게 저도 정확하게 아니었지만 2만 헤르츠 이하까지는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 근데 그것도 우리가 주로 듣는 거나 2000에서 4000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이상으로 넘어가는 초음파는 왜 예전에 초음파까지는 아닌데 말씀하세요. 왜 그 지구가 공전하고 막 자전하고 이것도 소음이 원래는 엄청나게 큰 건데 실제로 그게 너무 영역을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못 듣나 뭐 이런 얘기를 어렸을 때 들은 적이 있거든요. 뭔지 몰랐는데 아시는 분 있으면 무조건 다 저희도 모르는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당연히. 혹시 전문가 분이 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과몰입 포인트 5번째는요 이것저것입니다. 여기 어떤 테마로 담기 힘든 여러 가지 내용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뭐가 있을까요, 우리? 저는 궁금했던 게 인간이 물에 오래 있으면 어떻게 되나. 삼투압도 생각나고. 그쵸. 우리가 그 목욕탕물 거기 오래 있으면 이게 손이 쪼글쪼글해져요. 그래서 삼투압 때문이라고 알려있는데 바다에서 오래 있어 보셨어요? 오래 있어 보긴 했는데 몇 시간? 몇 시간 정도 쪼글쪼글 되나요? 당연히 쪼글쪼글 되죠. 그리고 저는 이제 학부 때 스킨스쿠버를 했거든요. 그래서 바다에 오래 있어 봤는데 글쎄 오래 있는다고
이상이 생기거나 그러진 않을 것 네, 같은데. 그러진 않아요. 음. 근데 아무래도 이제 물에 있는 것보다는 바다 네. 같은 경우에는 솔트가 많으니까.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덜 쭈글쭈글한다. 이거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죠. 근데 그럼에도 우리가 수분이 계속 나간대요. 아. 역삼투압에 의해서. 그래서 오. 바닷속에 너무 오래 놀고 있으면 안 되고 오케이. 주기적으로 나와서 물은 먹어줘야 된다. 아. 라고 하더라고요. 뭐 저는 물을 너무 무서워해서 바다에 많이 오래 안 있어서 그런 거 잘 몰랐었어요. 저 며칠 전에 물 많이 묻은 뭘 먹는데 여기 다 쪼글쪼글해져가지고 왜 오늘 먹는 걸로 다 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게 생각이 났어. 아, 근데 제가 좀 찾아봤어요. 좀 물 관련해서 네, 인간이 얼마나 네. 뭐 오래 있을 수 있나. 근데 음. 기네스북 상으로 그냥 인간 자체가 그냥 물 속에, 바닷물 속에 들어가서 오래 있을 수 있는 게 22분. 숨 참고. 숨 참고. 22분. 아. 22분이고, 제가 이거 기사는 오늘 하나 봤는데, 제가 이건 찾아봐서 한번 올릴 텐데, 그 바닷속 내에 해저 호텔을 만들어 놨대요. 오케이. 그래서 거기에서 몇 시간 동안 머물 수 있는지 그 해저 압력을 견디고, 압력은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그거를 봤는데 72시간까지 그 호텔에서 머물 수 있는데 그 이상 압력 때문에 올라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저도 바닷속에서 연구를 해보진 않아서 기사로 접해봤는데 그게 호텔이래요. 그래서 오. 가고 싶으면은 좀 음. 미리 훈련 받고 그 호텔을 신기하다. 예약해가지고 살 수 있다. 그 안에 사진 내부 보면 리스크 다 펜션 같아요. 오. 그래서 막 주변에 이제 잠수함이라 그래야 되나? 네, 해저 네, 잠수함 네. 있으면 거기서 막 인사하고 신기하다. 호텔 사람이. 그 아쿠아맨 2 보면 되게 희한한 그 이게 뭐죠? 생물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 같이 사는 종족들. 종족들. 네네네. 물론 뭐 거기 종족이 다양한 종족이 있다고 해서 얘기하지만 이런 그 뭐죠? 문어 원래 다리가 몇 개죠? 8개. 8개죠? 8개죠. 죄송합니다. 오징어 몇 개인가요? 10개인가요? 네. 저 오징어 그냥 여기서 가장 그것과 가까운 전공 아니에요? 제가요? 아 저는 생명. 제가 제일 가까운가요? 아니죠. 바닷속에 같이. 죄송합니다. 야, 그래서 그 보니까 안 그래도 지구님이랑 지구님이랑 얼음님이랑 지금 주기적으로 지금 핫타케민 오버타임 나가셔서 그 지식의 낭비라고 하나요? 네. 그래가지고 과학 이야기 많이 해주시고 계시는데 맞아요. 지난주 보니까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네. 이제 새해 맞이해가지고 네. 청룡을 네. 만드는 방법. 네. 그거 그거 준비한 거 네. 거의 반도 못 맞아. 그거 좀 너무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그 네. 청룡 만드는 거 어떻게 만들어요? 크리스퍼 뭐. 크리스퍼 드래곤 레시피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아. 그게 그 저자가 2명인데 둘이 부녀 사이예요. 오. 아. 근데 딸이 중학생일 때 숙제로 받아온 건데 그게 숙제를 선생님이 아예 그렇게 과학기술로 용을 만들 수 있는지 알아와 봐 이렇게 준 건 아니고 네. 과학기술로 뭘 할 수 있는지 이렇게 정하는 거였는데 그 주인공이 용을 만들 수 있는지 고른 거예요. 아. 왜냐면 아버지가 이 유전자 편집 기술을 사용해서 암을 치료하는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용을 만들 수 있는지 궁금해서 그거를 적고 집에 와서 아버지한테 같이 이거 해보자 한 거죠. 그래서 토론한 거를 책으로 낸 건데 결론은 그러니까 용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몇 가지 특징들이 있잖아요. 서양이니까 일단 날개가 있고 입에서 불이 나오고 크지만 뭐 나를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비슷한 그런 동물들의 유전자들을 이렇게 조합해서 충분히 만들 수는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책의 내용이 진행이 돼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거죠. 네, 이론적으로. 네. 그러니까 저도 저는 이제 금요일 날 하셔서 이제 제 연구소에서 몰래 이렇게 봤는데 약간 저기서 조금 첨언을 하자면 현재 우리가 진짜 이렇게 지금 현재 적용해가지고 치료까지 갈 수 있는 거는 유전자를 편집해서 제거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딱 어떤 가위. 유전적인 병이 있으신 분, 특정 유전자가 변형이 돼서 병이 있으신 분들 그 부분을 잘라내서 없애주는 역할로 지금 현재 1세대 크리스퍼 캐스나의 1세대. 그러면 왜 우리 염색체가 하나 더 있어가지고 일어나는 병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그렇죠.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다음 그런 같은 희귀병들, 우와, 유전자 가능해? 희귀병들을 너무 좋다. 하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 것지는 아직까지는 적용이 어떤 네. 그 형질은 유전 정보가 단순하면 쉬운데 복잡한 것들은 어렵겠지. 아직 어려운 것들이 있다. 예를 들어가지고 그렇게 뭐 다운증후군 같은 경우는 하나 더 있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그거를 완전 없었을 때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모르지. 모르기 때문에 뭐 저희 동물 단계에서 연구를 해야 되고 그나마 최근에 또 바이오인이라는 사이트에서 그 크리스퍼 캐스나인에 대해서 이제 유전자 편집 가이에 대해서 뭐라고요? 크리스퍼 캐스나인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하는 걸 봤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자르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2세대로 넘어가가지고 우리 딱풀 이런 거. 유전자 염기서열 아세요? 연기소를 알죠? 그래서 A, 네. T, C, G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 4개 중에 A랑 C 빼고 내가 원하는 걸로 변환하는 염기서열 특정한 부분만 변환하는
그런 기술이 2세대 기술이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잘라내는 게 아니라 다 자르지 말고 네. 일부 부분만 염기설만 바꾸면 조금은 안 좋은 것만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나도 있고 바꾼다. 지금 프라임 에디터라고 해가지고 지금 우리 아까 드래곤 만드는 것처럼 날개 달린 네. 유전자 넣는 거다. 실제 우리가 필요한 유전자를 집어 넣어주는 기술까지도 이제 2세대로 이제 발전이 돼서 그러니까 이제 적용이 돼요. 예를 들면 쥐에 그 유전자 넣으면 날개 나오고 뭐 이런 거. 그렇죠. 그 방금 얘기했던 그 용 만드는 거 오케이. 그거가 이제 가능할 수 있는 기술을 기술적으로, 이제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예전에는 왜 쥐 몸에 붙여가지고 뭐 인공장기나 그쵸, 이런 거 했는데 인공장기. 그게 아니라 그냥 유전자를 아예 넣어서 그 설계도 설계도 자체를 만들어 본 거죠. 근데 이제 대단하네. 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크리스퍼 캐스나인이 모든 거를 해결해 줄 것처럼 얘기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근데 특정 어떤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는 희망이 되고 도움이 되는 얘기지만 사실 그런 유전자를 편집하고 변형함으로써 인간에게 동물 수준에서는 우리가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할 수 있지만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까지 잘 몰라. 모르기 때문에 맞아. 이런 부분을 적용하는데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회의와 논의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사람에게 적용되는 과정이 충분히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사실 그 책도 이런 약간 만화처럼 모든 게 가능할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를 풍자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좀 의아한 거는 용 만들기를 말하면서 그걸 얘기하는 게 조금 의아하긴 한데 어쨌든 네. 그 저자분이랑 제 생각이 거의 동일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이제 제가 되게 뛰어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훌륭합니다. 책 쓰세요. 저는 그 얘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어떤 거요? 왜냐면 나는 히어로 영화를 볼 때마다 네. 그 이런 물리력에 대한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아쿠아맨이 총에도 맞고 심지어 유탄에도 맞아요. 기억나죠? 잠수함 안에서. 네네네. 유탄 총알은 거의 뭐 기스도 안 나고 네. 유탄은 날아가긴 하는데 멀쩡하거든. 맞아. 근데 주먹 맞고 이렇게 막 쓰러지고 막 이래. 맞아. 아니 난 히어로 영화를 보면서 네. 이런 물리력에 대해 물론 효과가 중요한데 이런 걸 조금 더 개선하면 굉장히 재밌어지지 않을까. 근데 제가 봤을 땐 이런 거 아닐까요? 생선 머리가 좀 약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 몸통은 강한데 생선 머리 조금 약한 거. 여기가 약간 뇌 쪽은 약한 거. 뇌가 중요하니까. 단순히 그 장면 말고. 그 장면 말고. 아니면 입을 맞았으니까 기분을 태양 산소가 맞아. 때문에 이가 약해져서 이가 약해져서. 여러분들 바질레 과몰입 굉장히 재밌는 시간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서 그것도 너무 재밌었어요. 그 왜 중요한 장면이 곤충들 막 큰 장면이 커지네,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과학적으로 맞아. 알죠? 그 옛날에 중생대에 보면 산소가 더 많았고 그다음에 온도가 더 따뜻했을 때 그러니까 거대화되잖아요. 맞아. 산소가 실제 연구가 있어요. 고생대 말의 산소 그쵸? 농도가 35%. 35%. 지금 21%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거대화되는 거야. 그때 공룡들도 거대화했지만 확실히 에너지를 많이 쓸 수 있는 환경이니까. 네.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멸종했을 때도 산소가 먼저 없어지면 이제 큰 애들은 이제 살기가 힘들었다는 설도 있어요. 와, 그러면 그런 거를 이제 비춰보면 만약에 우리 지금 현재 있는 산소 퍼센테이지가 더 줄어든다. 그럼 우리가 줄어들고 멸종하고 있죠. 줄어들고 있어요. 네. 이게 줄어드는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하나만 설명드리면 식물들이 왜 광합성으로 탄소를 이렇게 몸에 축적하잖아요. 그러니까 저감시켜 주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기온이 올라가면 얘네도 광합성을 못 해요. 아. 그러니까 식물들도 왜 밤에는 호흡을 하면서 이산화탄소 내뿜잖아요. 그치. 낮에는 광합성을 하고. 그렇죠. 근데 낮에 광합성 못 하고 얘네가 기온이 너무 올라가면 얘네도 한계가 있어서 호흡만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만 계속 점점 많아지고 산소는 계속 줄어드는. 진짜 그냥 숨만 쉬고 있는 거지. 와, 저 죽을 때까지는 문제 없겠죠? 없어요. 죽을 때까지 문제 없는데 네. 지금 우리는 지금 그 정도의 수준에서 죄송합니다. 지금 하자는 거예요, 지금? 죄송합니다. 저 과학 커뮤니케이터로서 큰 사과를 그렇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인류의 어떤 지식, 미안합니다. 지구의 원 시스템. 이게 그냥 기후변화가 네. 이게 뭐랄까 그냥 정말 지구 역사 속에 나오는 생물들처럼 갑자기 뭐 멸종돼서 화석이 되거나 이게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한테 먼저 이 위기가 찾아오는 게 문제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 해수면 상승으로 어떤 국가는 아예 국가 자체가 없어지잖아요. 그치. 그럼 이주를 해야 되는데 어디로 갔느냐 이거죠. 맞아. 그러니까 이런 거 얘기 들어보면 그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과학 이야기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과학에서 파생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럼. 국제적인 관계도 있고 우리
국내에서 사회적인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맞아요. 사실 이런 거를 다 이야기하고 다뤄야지만 진짜 과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가 있는데 좀 그런 얘기도 나중에 좀 어떤 영화나 아니면 책이나 계기를 통해 가지고 또 이야기를 나눠보면 좀 좋지 않을까 맞아요. 생각하면 우리가 오늘은 과학자 자체 그 스티븐 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이야기를 조금 나눠봤는데 좀 더 딥하게 이야기 들어가서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사실. 남극 기지 침투할 때 왜 게임 좋아해요? 네네. 엑스박스나 예, 그거 많이 좋아요. 네. 난 너무 콘솔 게임하는 느낌이 드는 거야. 아, 계단 이렇게 탁탁탁 옆으로 길어 올라가서 네. 안 보이는 적을 이렇게 맞아. 하고 그다음에 그 왜 이렇게 로봇 있잖아요. 바닷속에서는 네. 이렇게 돌면서 가지고 오징어 같이 생긴 걔가 싸울 때 아쿠아맨이 이제 이런 갈고리 같은 큰 갈고리를 던져가지고 이렇게 해서 돌려가지고 맞추고 맞아. 그거 너무 엑스박스 세로 X나 맞다. 동그라미 눌러야 될 것 같은 거야. 맞아. 어? 아니, 이 설명을 하니까 진짜 그러네. 그쵸. 나 그래서 이 감독이 이런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를 굉장히 잘 썼다. 이 제임스 완 감독은 워낙 그런 영화들, 공포 영화를 찍긴 했지만, 그러니까. 그 공포 영화 시퀀스 자체가 다 그런 느낌으로 그래 많이 잘 왕은 찍어서. 다리를 놓는자 그것도 사실 이것도 사실 진짜 게임적인 그쵸, 맞아요. 네. 그 앞에서 띠띠띠 탁 내가 누르면 돼. 캐릭터를 가지고 움직였단 말이야. 그거 써 있어. 왕은 다리를 놓는자 그리고 동상이 써 있어. 그러면 가서 X 빵! 너무 게임 같은 거예요. 아마 그 영화 후기에도 약간 그런 게 있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재밌게 봤어요. 재밌었어. 여러분들 아쿠아맨은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할 수 있는 영화. 원도 그렇고 투도 그렇고. 근데 개인적으로 투를 보면 저희들 영상과 함께 더 보자면 아 좋죠. 더 과학적으로 맞습니다. 몰입하면서 볼 수 있는.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면 이제 이건 저는 이제 영화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 아쿠아맨 1, 2 마찬가지로 애들이 되게 멋있게 막 이렇게 수영하고 다니면서 막 머리카락 막 휘날리고 하잖아요. 그 실제 물속에서 찍은 건 아니에요. 그거 다 보셨다시피. 근데 그걸 뭐냐면 올백머리를 하고 그 머리카락들은 다 CG래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 진짜 그 물리력 이런 거 얘기하면은 진짜 그렇게 나려면 막 머리카락 얼굴 그렇지. 가리고 막 물리력이지, 이런단 말이야. 물리력. 되거든. 네. 근데 너무 멋있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다 CG였다. 그런 부분도 딱 착안해서 보면은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잘했네요. 대머리로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빡빡 밀어가지고. 촬영하긴 편하겠다. 맙소사. 지금 이런 말이 나오는 거 보니까 마무리를 좀 해야 돼. 저희가 이제 과질러의 과몰입으로 이제 한 5가지 포인트로 좀 이 아쿠아맨 2, 아쿠아맨과 사라진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네. 여러분들도 이 과학적으로 몰입을 해보셨는지 궁금하긴 합니다. 보시고 나서 어떤 경험을 해보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 셋이 보고 같이 적극적으로 재밌게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스. 저 네, 하나 더 있어요. 말씀하세요. 영화에서 2가지 용어가 잘못 쓰였거든요. 뭐예요? 하나는 이상 기후 현상이 일어난다. 이상기후? 네. 어디서 오케이. 나왔어요? 뉴스에서. 아, 뉴스에서. 이상 기상이 거기에서 맞는 표현이고 이상 날씨가 지금 이상한 거잖아요. 아. 기후는 이 30년 동안의 평균을 뜻하는 거라서 클라이밋. 뉴스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이상 기상이라고 해야 되고 이상기상이 일어났다. 두 번째는 그 데블스팁이라는 그 산 있잖아요. 초록 연기 나오는 네. 그게 휴화산이라고 나오는데 휴화산이란 정의 자체가 없어졌어요. 오, 이제는 이거 꽤 그래요? 됐어요. 예. 오. 이제는 활화산 아니면 사화산이에요. 아, 제주도는 진짜? 뭐예요, 그러면? 활화산이. 활화산이요? 네. 걔 살아있어요? 너무 멍청했나? 활화산이. 활화산구나. 우리나라 활화산 그래서 꽤 많아요. 와, 바뀌어가지고. 화라산이구나. 제주도 말고 그럼 또 어디? 울릉도, 독도, 그다음에 백두산. 백두산. 다 활화산. 오, 그렇구나. 여러분도 놀랐죠? 저만 놀란 게 아니라고요. 왜냐면 휴화산이라고 했는데도 걔네가 자꾸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 자체가 없다. 그래서 아예 활화산으로. 그치. 아. 뭐 휴화산이라고 했어. 아니, 사화산이라고 했어. 근데 터져. 그러면 그럼 다시 활화산. 그치. 그게 바뀔 수도 있다는 거군요. 사화산이어도 활화산. 네, 그쵸. 그럴 수 있는 거죠. 와, 진짜 오늘 많은 걸 알아가는 공부가 되네. 맞아요. 진짜 공부가 되네. 당연히. 두 분 덕분에. 다음 영화에도 또 불러야 되나? 너무 재밌습니다. 해볼 건데요. 한번 얼음님부터 먼저 그럴까요? 영화의 총리 네. 한번 들어볼까요? 저 일단은 시작부터 이제 빙하가 나와서 맞아요. 너무 반가웠고, 그리고, 그래가지고 처음에 아쿠아맨을 볼까 말까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가질러님 얘기 듣고, 빙하가 나오니까 너 좀 반가운 마음에 좀 보기도 했고, 그리고 확실히 비주얼적으로 아쿠아맨이 다른 건 욕해도 이 바닷속 세상을 비주얼적으로 표현한 건 진짜 너무 화려하게, 좀 과한 것도 있지만, 그런 게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기후변화를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다뤘는데도
사실 그렇게까지 막 스토리가 막 허접하진 않아요. 예, 예. 막 너무 말도 안 되진 않거든요. 맞아. 그래서 그런 것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게임적인 요소, 뭐 인디아나 존스처럼 막 뭔가 찾아가는 거, 뭐 이런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들이 많아서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내 지식도 좀 뽐내보고. 충분히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그리고 네. 남극을 다녀오신 분으로서 네. 정말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이야기들 그러니까 진짜 많이 남극 한 번 갔다 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저희 동료분들은 아마 욕할 텐데. 아니 한 번도 안 갔던 아니, 뭐 억울하면 자기들이 나와서 합니다. 이거는 좀 버는데 그 신진아 박사님 신진아 박사님. 그 제가 인스타 지금 팔로우 하고 예, 있거든요. 예. 근데 그분도 막 되게 흥미롭게 막 신 박사님은 이제 그린란드 쪽에 이제 좀 많이 가셨고. 더 많이 가신 분이요? 몇 번 갔는지 모르겠는데. 한 박사님은 더 많이 갔어요? 나는 한 번밖에 안 갔으니까. 한 번밖에 안 갔어요? 남극에. 바꿔야 되겠네. 신박사. 신박수 또 스티븐 신이니까 잘못 모셨네. 아무튼 근데 네. 네, 전체적으로 뭐 스토리도 그렇고 비주얼적으로도 좀 뭐 오락 영화라고 하기에 좀 괜찮지 않았나. 괜찮았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구님께서는 어떠신가요? 저는 약간 메시지가 되게 중요한 오. 사람이어가지고 영화 메시지 위주로 조금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 영화에 좋은 메시지가 되게 많아서 좋았어요. 일단 제가 그 대사 몇 개 제가 필기하면서 봤거든요. 포기하지 않는 것이 영웅이다. 옳은 길이 힘들지만 결국 그 길을 걷잖아. 이런 대사가 이 영화에서 말하는 이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될 우리의 그 자세를 얘기해주는 대사가 아닌가. 그러네요. 네,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 또 이 아쿠아맨이 육지의 오염이 바다의 오염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피해자의 존재를 알리고 과학자들과 협업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요것도 제가 과학 커뮤니케이터여서 그런지 이게 약간 과학 커뮤니케이터들이 할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피해자들과 이 과학자들을 연결해주는 그러니까 그게 이게 국민이랑 과학자인 거죠. 그런 것들을 조금 이게 정말 지금 우리 시대에 중요한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 그런 이런 메시지가 되게 공감이 많이 돼서 좋았어요. 그래서 지구님께서는 이제 영화 보시거나 이제 저희가 쭉 이제 정리를 했죠. 영화 본 내용들을. 근데 되게 그 영화보다 영화적 의미를 더 많이 잘 찾아보시고 이걸 또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이 전달을 해주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사실 영화를 너무 이제 두 분은 혼자서 되게 열심히 필기를 하면서 보셨던 것 같은데 저는 되게 편하게 본 입장에서 사실 이렇게까지 심도 있게 봐야 되나 오늘 이 영상을 찍으면서 이거 DC 그냥 히어로 영화인데 사실은 대사나 여러 가지 어떤 다루고 있는 주제가 지구온난화 뭐 기후위기이기 때문에 두 분이랑 이야기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저는 질문 몇 개만 이렇게 던지고 끝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포인트별로 이렇게 속 깊은 그리고 또 정말 정보가 많이 담겨져 있고 자, 이거 우리가 선생님이 몰랐던 숙제 또 열심히 하라고 내놓고서 열심히 했더니 뭐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너무 숙제를 잘해와서 너무 감사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는 입장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것도 있었어, 저런 것도 있었어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이렇게 영상을 찍는 입장, 제작자 입장이지만 이거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이 과질러 과몰입을 이제 통해 가지고 우리가 보게 되는 영화나 책들에서 이렇게 다양한 과학인의 시선을 담아보면 참 재밌는 포인트들을 우리가 맞아요. 과몰입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동의합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시간은 정말 특별 게스트로 이 지구님과 얼음님과 이렇게 아쿠아맨2 사라진 왕국을 한번 과몰입 해봤고요. 어떠셨어요? 이거 촬영 한번 괜찮았는데. 일단- 케미가 좋은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저야 뭐 사실은 그 지금 과질러님이 하고 계시는 유튜브 영상을 그냥 아껴놓고 있기 때문에 안 봤잖아요. 분위기를 지금 몇 개가 올랐는데. 잘 몰라요. 사실은. 네. 근데 이제 그래서 근데 일단은 저는 이제 제 스타일이 있으니까 네네. 최대한 한 건데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네네. 재밌었고 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뭔가 해석하고 이러는 게 되게 재밌거든요. 분석하고 이런 거 되게 재밌잖아요. 그래서 오늘 다 못한 얘기도 있지만 사실 아쉬움보다는 더 재밌고 두 분과 대화하는 게 네네. 더 즐거움이 컸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너무 있을 것 좋습니다. 같아요. 지구님은 어떠세요? 질문이 뭐였죠? 저희 오늘 케미가 케미가 어떠냐고요. 이렇게 케미가 어떤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과질러의 과몰입은 네, 이걸로 마무리를 할 거고요. 저희 한번 좀 논의를 끝에 우리가 다시 모일 수 있는지, 어떤 컨텐츠로 만날 수 있는지는 한번 이 카메라를 끄고 난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과질러였고요. 지구님이었고요. 그리고 얼음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와, 너무 재밌다. 뭐냐면 감독이 확실히 마블에 대한 미련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 두려움에, 그러니까 뭐냐면 둘 중에 하나인데 네. 마블이 그립든가 아니면 마블 뭐 우리가 이렇게 소재로 쓸 수 있어. 그 로키. 그러니까 자기가 토르가 되고 동생이 로키로 표현하는 그런 장면들. 예, 그런 장면들이랑 그다음에 마지막에 또 맞아. 아임 아쿠아맨 하는 그 아이언맨의 어떤 맞아. 그 오마주 하는 그런 게 약간 자신감의 표현이었던 것 같아. 느낌에는. 저는 네. 제가 봤을 땐 제임스 wan 감독이 어차피 이렇게 마지막이니까 그냥 약간 뻔한 느낌. 그러니까 그 마지막이라는 게 이제 재밌는, 예를 들면 그 마블 페이즈 1 끝나는 것처럼 네, 그 맞아요. 딱 페이즈 1이 끝나는 거죠. 그게 지금, 네, 맞아요. 그쵸? DC EU였는데, 그치. 이 영화를 마지막으로 그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서 제임스 건 감독이 맞아. DC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케빈 파이게처럼 DC EU에서 맞아. DCU로 해가지고 새로 모든 걸 리부트한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새롭게 다 이제 근데 될 기대가 거고. 좀 되는 게 음. 사실 옛날에 왜 그 그린 랜턴이나 이런 거 완전히 망했잖아요. 그쵸. 뭐 아예 말도 못할 정도였거든. 근데 배트맨 그 마지막 편 그 뭐야 원더우먼도 네. 요게 조금 이제 주목을 받으면서 근데 아쿠아맨 2가 이번에 마무리를 제 생각엔 잘한 것 같아요. 뭐 맞아요. 되게 안 좋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마블의 그 여자분들 많이 나오는 그거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무리를 좀 잘한 느낌이 이거는- 들고 이 편에 그리고 그 재미가 없었어요? 난 너무 이상하더라고. 역대급 망했대요. 네, 마블 난 시리즈. 너무 이상했어. 근데 그것도 재밌는 게 이 편 이제 페이즈 2로 넘어가면 슈퍼맨이 약간 흑화되는 내용이 있거든요. 슈퍼맨이 흑화가 돼. 근데 슈퍼맨이 정말 센 캐릭터잖아요. 잘 모르나? 슈퍼맨은 어느 정도냐면 다른 데는 마블은 누가 악해져도 다른 애들이 좀 막을 수 있는데